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때 운행을 하다 파놓는 오토바이를 발견해서 신고를 한 다음에 천천히 쫓아가고 있었는데 무판 오토바이가 음주단속 쪽에 들어간 거예요. 가서 걔를 먼저 추월을 한 다음에 막아주다가 경찰한테 알리고 경찰이 키를 뺏으려고 무판 오토바이한테 가는데 왜 노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말은 못 알아들어가지고 키 어쩌고 하면서 경찰이 걔를 안아버렸어요. 스로틀을 땡겨가지고 안고 있다가 경찰이 날아가서 쫓아가 달라는 손짓을 하길래 쫓아가다가 애가 인도를 탄 거야. 인도주행을 해가지고 저도 쫓아갔죠. 잡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쫓아가다가 걔는 턱을 피해서 갔는데 저는 턱을 못 보고 2~3m 정도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 골절에다가 아이고 어떡해. 수리비하고 오토바이 리스비가 1,000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아이고. 경찰서 가서 리스비 견적서랑 다 포함해서 들고 가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상담드렸어요. 행정적인 제도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의 2예요. 손실 보상 개념이 이거는 배상 개념이 네. 아니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손해 발생 원인 따져가지고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손실보상 사건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잡았어요? 못 잡았죠? 네, 결국 도망갔어요. 그러면 11조의 3의 범인검거 공로는 해당 안 하는 거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상자도 있거든요. 범죄행위 제지 체포 과정에서 방지 위해서 부상이 난 경우에 또 신청할 수 있네. 두 개 다 해보면 되겠다. 시군구청장에 신청하는 거고 당연히 심사위원회 거쳐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랑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좀 살펴보시면 신청 네. 방법이라든지 적용 범위라든지 있네요. 의사상자 심의위원회랑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각각 심의를 받을 수 있겠어요. 네. 무판애한테 한마디 하세요. 무파는 저한테 보이면 죽습니다 이제. 배달하시나 보네, 맞죠? 네. 무판 때문에 다치는 동료들도 있고 그렇겠네, 맞죠? 네. 사고 나고 도망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어. 제가 몸 던져서 잡아야 되는데 턱에 걸려가지고. 아유,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좋은 일 하시다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었는데 처음에 사장님이 교육한다고 하시면서 사장 일하는 시간에 불러서 포스기 교육하시고 뭐 매장 전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처음에 인사를 잘 못한다면서 엉덩이를 주무르시고 에? 남자예요? 할아버지신데 엉덩이를 주무르시고 6번 정도 주무르다가 인사를 또 잘하니까 잘한다고 주무르셔가지고 저희 지역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강제추행으로. 할아버지를 장난치는 것처럼 막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근데 불쾌해가지고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니까 고소장 접수하면 된다. 동급생 알바생이 있는데 그 알바생분한테 사장님이 저는 질이 안 좋고 일부러 꼬드긴 것 같다라는 식으로 욕을 하셔가지고 모욕죄랑 명예훼손죄로 그저께 고소를 했어요. 노동청에도 신고를 했거든요. 야간 수당이랑 너무 안 준 게 많아서 저희 지역에 있는 변호사분이랑 얘기를 해보고 합의금을 얘기해볼까 하는데 합의금 연락을 아예 안 받고 오히려 보복성 말투도 너무 많이 쓰고 합의금은 횟수나 이런 거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500에서 1000 사이가 될 것 같은데 못 받은 근로수당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처음에 경찰서 수사받고 나오자마자는 경찰관한테 한 500에서 1000이 맞다. 그런데 사장은 1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연락도 안 받고 지금 오히려 저를 역고소한다고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전달했는데 역고소를 받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없을 것 같은데 뭐예요? 본인 억울한 생각하면 무고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합의하실 생각 있냐라고 문자만 보냈고 나머지 다 내용 증명이랑 고소장 열람해서 보낸 거밖에 없는데 오히려 역고소한다 했고 내용 증명에 합의금을 적었어요? 아니요. 합의금을 이전에 사장이 좀 적게 불러달라 해서 800 문자 보냈고 연락이 없길래 800만 원 처리합니다만 적었어요. 나머지 고소장 보내고 접수증 보내고요. 처음에 800만 원 불렀어요 우리가? 제가 1000만 원 불렀는데 사장이 10만 원 얘기하다 100만 원 부르기를 800만 원 어때서요 하니까 그쪽 변호사랑 얘기해보고 고민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3일 정도 있다가도 답장이 없길래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쪽은? 변호사 고용했더라고요. 그쪽이 네. 고소할 만한 죄명은 굳이 따지자면 공갈 될 것 같은데 성립 안 할 것 같고 합의금 제한이 가끔 공갈 미수 이런 걸로 고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정도 네네. 수준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사 절차 계속되는 거 지켜보시면 됩니다. 교육받는 1시간 반 동안 아예 통으로 녹음을 해서 사장이 엉덩이 만진 거 장난인 거 알지까지 녹음이 됐고 이걸 듣고 경찰관님이 영장을 발부했는지 CCTV를 통으로 압수까지 해서 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됐네요. 지금 사장은 아무런 대처도 안 하고 완전히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친구랑 다른 알바생한테 제 욕까지 하고 역고소까지 아직 당한 건 아니잖아, 맞지? 그쵸 아직 곧 경찰에서 이제 연락 한다 없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피해자 조사는 받았고 네. 할아버지 조사 받을 거예요. 근데 그 경찰관이 조사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했어. 그러면 송치가 될 거고 재판에 넘겨질 건데 그러면 그쯤에서 한 번 더 합의 연락이 올 거예요. 너무 초조해할 필요 없어요. 곧 있으면 합의 연락 와요. 합의 연락 안 오면 어차피 그 사람이 내일 벌금이 많기 때문에 500만 원, 700만 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합의 연락이 올 거고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끝까지 안 될 수도 있고요. 구형 이후에는 보통 합의 연락이 많이 오는데 구형 공판 뭐 징역 1년에 처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뜨끔한단 말이에요. 그때 합의가 많이 되고요. 만약에 안 된다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돼요. 만약에 끝까지 안 돼서 민사를 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 적정한 청구 금액을 정해서 민사소송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저는 지금 내용 증명까지 보낸 상태면 더 이상 아무런 연락 안 해도 되는 좀 거죠? 기다리셔도 돼요.
텔레그램도 고소가 되나요? 예전에는 인적사항을 안 줬어요. 근데 최근에 중범죄 중에서 국내 수사기관에서 인적사항 회신했을 때 주는 경우가 있죠.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개인 간 간단한 사건이면 안 되는데도 많더라고요. 단체 텔레방도 고소가 돼요? 피해자신데 죄명이 뭔데요? 허위사실이라든지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신상이 다 올라와 있어요. 집 주소, 핸드폰 번호, 나이, 주민번호, 이름, 얼굴 사진이랑 SNS 계정, 직장 어디 다니는지. 텔레그램 박재방이라고 뉴스에 치면요. 성착취물 명예훼손 영상유포 텔레그램 박재방 운영 10대 검거됐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검거됐어요? 텔레그램 회신으로 받아도 됐겠죠. 1000명 방을 운영하면 피해자들이 있을 거예요. 피해 사실들을 잘 정리하시고 피해 사실이 과하면 성적인 것 심하다 그러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잡아줘요. 여기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일반 미성년자 애들도 엄청 많거든요. 단체 소송을 하게 됐을 때가 더 유리한가요? 그렇죠. 단체로 고소할 때가 유리죠. 무슨 방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볼까? 관리자가 승인을 안 하면 방을 못 들어가요. 뭐 하는 방인데 여기? 한두 개가 아니 엄청 많은데 그 안에 사람들 몇천 명, 몇몇 명 들어있고 범죄 일으킨 데인가 거기? 그런 내용도 엄청 많아요. 마약에 관한 그것도 엄청 많고 한 사람에 대한 말 지어내던지 상관없이 사람들 재밌으려고 진짜든 아니든 다 올리거든요. 심각하네. 피해 사진 캡처하고 방이 캡처도 안 돼요. 다음으로 찍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거기 올라와 있는 사람들 몇 명 해서 단체로 모아봐요.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단체 모아보고 그런 거 나중에 다 잡히거든요. 텔레그램 방 네이버 쳐보세요. 엄청 잡혔어요. 구속도 되고 박제방 이런 거 있죠. 다 잡혔어요. 언젠가 잡히고 시간이 걸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범법 행위가 많아야 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도는 이제 안 해주니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거가 들어가면 제일 좋고 그렇게 되면 추적해서 받아서 하는 거죠. 신상만 올라온 사람도 있고 얼굴 합성해서 텔레그램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서 텔레그램 내에서 아무나 쓸 수 있게 대상되는 그 인물들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네, 얼굴 사진을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서 텔레그램 이용자면 아무나 그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본인은 뭐 어떤 허위사실이 올라와 있는데요? 방이 엄청 많아요. 몇십만 개가 되는데 방마다 내용이 다 다르고 무슨 사육소, 동물원 뭐 이런 거 나왔죠? 네, 맞아요. 구속 많이 됐어요. 텔레그램 운영자들. 텔레그램 방 주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돼서. 그렇게 되면 주로 제보한 사람도 볼 수 있겠죠. 제보받았던 메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로 주인으로 대상이 되죠. 허위 제보를 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너무 많고 이래서. 단체로 거기 올라온 몇몇 분들, 여성분들, 미성년자분이나 인스타에서 유명한 사람도 많아서 그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시켜가지고 단체로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 이거. 몇몇 방들은 돈 내야 내려준다 이래놓고 막상 피해자들이 돈 보내면 안 내려주고 오히려 그 돈 보낸 걸로 조롱하거나 그런 데도 많아가지고 문제다 문제. 제보도 많이 받고 있고 이래가지고 추가 상담도 해드릴게요. 카톡 주세요 내용에 대해서. 논의도 해보시죠. 들어가세요. 네. 특정 네네. 공무원 준비하는 공무원 뭔데요? 경찰 공무원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데 준비해요? 갑자기 너도 신고당하기 싶어서 그러는 걸로 알게 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제 친구들과 가해자가 다툼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친구들한테 일방적으로 SNS로 막 얘기를 하고 차단을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차단해요? 명예훼손 모욕 적편 이런 걸로 다툼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본인 할 얘기만 하고 차단을 했었어 가지고 허위 사실인데 그 친구가 사실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차단을 당해서 얘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보고 대신 전해달라. 그래서 대신 전해줬는데 대신 전해주니까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제가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것도 알고 경찰 공무원법에 임용 결격 사유에 자격정지형 이상 선고받은 사람은 임용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저한테 신고와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 경찰 되는 거 포기하기 싫으면 행실 잘해라. 종합해서 보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경찰서에 방문해서 협박죄로 일단 고소장은 써놓긴 했는데 아직 입건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이 안 된다는 건 저도 알고 있긴 한데 너 공무원 되는 거 포기하기 싫으면 잘 생각해라. 이게 협박이란 거죠? 네, 그거랑 종합해서 보면 너 경찰 되는 거 포기하기 싫으면 행실 잘해 이런 식으로 저는 인식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신고를 하면 웬만한 범죄들은 몇 년 이하 징역 얼마 벌금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자격정지 이상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의 범죄가 확실히 많은데 그걸 알고도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한 게 이 친구가 진짜 그렇게 하면 저는 진짜 처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 경찰 공무원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협박죄 구성 요건 얘기해봐요. 폐악을 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압박감을 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죠. 상대방 네. 협박이란 거는 해악 고지를 해야겠죠. 여기서 예. 해악 고지가 뭐예요? 공무원 되는 거 포기하기 싫어? 맞죠? 예. 신고를 하겠다는 거죠. 신고를 해서 자격에 관한 내용들을 박탈시키겠다라는 건데 그 자격에 관한 내용들 일단 미래형이죠. 우리가 공무원은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감점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 해악 고지에서 구체성이 있냐? 좀 감점. 네. 협박으로 고소는 가능하나 최종 성립까지 오래
어려울 것 같아요. 조건설처럼 해악의 고지만 하면 무조건 협박 이게 아니잖아. 위법성 예, 평가하는 맞습니다. 정도가 해악 고지 정도가 위법성을 넘어야 되는데 구체성이 너무 떨어지고 본인 공무원도 아니고 그 사람이 고소한다고 해도 나랑 전혀 관련 없어서 불송치 받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고 본인 경찰 공무원 준비생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본인 딱 봐도 이거 상대방이 신고해도 불송치로 끝날 거라는 거 알잖아. 본인 범죄 범한 사실도 없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돼도 자격 결격 정도의 이를 가능성 매우 낮잖아. 그래서 협박죄로 상대방이 처벌받을 가능성 낮다고 봅니다. 본인이 실제로 공무원이다. 성착취물을 소지하다가 잡혔어요. 상대방한테 들켰어. 근데 아직 신고는 안 됐어. 공무원직 가면 날아가 볼래? 신고해서? 까불지 말고 이런 정도 되면 협박되겠죠. 예를 들면 뭐 싸웠어. 네. 상해가 됐어. 상해되면 집행유예 될 수도 있잖아요. 진단조치 네네. 없고 이러면. 너 내가 이게 신고해서 평생 직장 한번 잃게 해줄까? 하면 협박되겠죠. 거기서 돈 요구하면 공갈 미수겠죠. 돈 받으면 공갈이고. 그래서 구체성, 위법성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 정도 수준은 협박죄로 처벌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범죄도 딱히 없죠. 딱히 없어 보이네. 네, 본인이 알겠습니다. 명예훼손 했다는 거에 대해서 친구라는 사유만으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제가 친구들 얘기를 전해줬다는 그걸로 명예훼손을 신고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피해자고 차 정차돼 있었는데 술 취한 분이 와가지고 차 본넷을 머리를 박았어요. 한 3번을 박고 이제 머리를 박아요? 가가지고 차에? 차 후드에다가 고의적으로. 왜요?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인데 전 주차하고 있었고 3명 무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싸운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라면서 제 차에다 가해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차에서 내리라고 제 차 문을 열고 언행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재물손괴네? 네. 경찰이 와서 중재를 하고 저는 가라에서 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사를 했었는데 파출소가 난동을 부렸나 봐요. 3명이서 결론은 형사 판결까지 난 상태거든요. 머리 박고 가서 난리치기에는 징역 8개월. 와이프더라고요. 와이프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마지막에 친구 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말렸던 거긴 해서 파출소 같이 가고 해서 벌금 60만 원 판결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는 배상 명령도 신청을 했지만 손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배상명령이 되려면 네. 손해가 정확하게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나 보다. 예, 그것 때문에 안 돼가지고 민사까지 민사?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 검사 조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도 아무 얘기 없다가 이번에 합의하자고 경찰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실형 나오니까 뜨끔해가지고 왜냐면 공무집행 네. 방해는 합의가 안 돼요. 경찰들이랑 내부 규정 때문에 합의가 안 돼요. 공무집행 방해 하실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하실 분들 없겠지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수습이 안 돼요. 공무집행 방해는. 궁금한 게 판결문에는 저한테 재물 손괴를 끼쳤다까지 나와 있어요. 공무 CCTV 따가지고 그 장면이 있긴 하거든요. 제 차 문을 열고 언행하고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합의금 때문에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언행한 거는 판결문에 안 들어가 네. 있지만 모욕죄 네. 범행이 있으면 합의금 할 때 넣으세요. 자기는 돈이 없다 얼마 해달라 자꾸 이런 식이라서 재물손괴 자체 피해가 크진 않잖아. 본인 수립이 얼마나 견적서는 470이 나왔어요. 머리를 많이 세게 박았나 본데? 알루미늄 후드인데 우려졌으니까 견적상으로 교체니까 수입차긴 해요. 좀 비싸구나. 재물손괴 같은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라서 교체 비용만 주면 되긴 해요. 근데 형사 합의니까 조금 더 그쵸. 보면 되겠죠. 문 열고 모욕성 발언한 거 있으면 판결문에 포함 안 됐지만 이번에 포함해서 좀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명이서 강압적으로 제 차에 둘러싸고 정신적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공동재물손괴 이런 거 할 거예요? 재물손괴는 안 되지만 이미 안 된다. 경찰은 판단하기에 재물손괴랑 공무집행 방해 2개만 해서 경찰로 구조시킨 거라서 저는 민사는 하긴 할 건데 만약에 안 되면 형사 거쳐서 민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합의금 제한하는 거 얼만데요? 100만 원 얘기하길래 에? 100만 예? 100만 원 얘기를 하길래 예? 예? 나는 민사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속가는 1,500 정도 할라 했다 얘기는 했었거든요. 거기 할 때는 1번이 아니고 3번 다 같이 하려고 했다. 너희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얘기는 해놓고 제가 1,000만 원 얘기는 했는데 300만 원까지 하고 안 되면 형사공탁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 박은 애가 징역 나온 거 아니에요? 걔는 들어가 있고 와이프니까 와이프 연락이 온 거예요. 수리 비용보다 무조건 높아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1,000만 원까지는 조금 과해요. 왜 과하다라고 하는 거냐면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갈 때 보전받을 수 있는 판결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고려해서 합의금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구속돼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조건 나오고 싶고 합의금이 좀 높아져야 되는 건 맞아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만 생각을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또 올린 거긴 한데 자기가 또 800까지만 깎아달라 했다가 갑자기 300만 원 공탁해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800만 원 정도 제 생각에는 하면은 무난한 수준 같아요. 7, 800 정도 수준이면 그쵸. 무난한 수준이고 그 사람이 빨리 합의해서 고속으로 나오고 싶다는 사정들이 있으면 합의금 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주로 구속 사유는 사연자님이 아니고 공무집행 방해. 근데 그거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사연자님과 합의해서 조금이라도 빼서 항소심에서 지휘 받으려는 목적이고 합의금은 고속 신청 얼마나 빨리 하고 싶냐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구속된 거는 둘 중 하나거든요. 동정 전과가 있었다거나 지비를 방해가 2번 좀- 받았더라고 이미. 그렇죠. 이미 2번 받으니 꼴통이라서 공탁을 만약에 300을 걸어버리잖아요 그쪽에서. 제가 공탁을 안 받고 민사를 걸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 바꿔 해도 되고 똑같아요. 그 사람 형을 내려주는 그런 거에 감안되는 게. 감안되는 거죠. 공탁 받으면 무조건 민사소송 못한다 이런 부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년자 학생이랑 시비가 좀 있었는데요. 6명 정도가 무리가 있었는데 PC를 이용을 안 하고 학생들이 의자에 앉아서 자기네들끼리 핸드폰 게임하면서 길을 막고 있었어요. 지나가려고 했는데 오른쪽 학생은 제가 비켜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른쪽 학생은 비켰는데 왼쪽에 있는 학생이 비키질 않고 계속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게 비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막 일어서면서 부탁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분이 조금 안 좋아서 쪽팔리지 않으세요 얘기를 하길래 귀엽다는 듯이 볼을 살짝 하나 둘 터치를 하고 추후에 더 계속 도발을 하길래 멱살을 한번 이렇게 살짝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폭행한다. 그것도 폭행인데 근데. 아, 근데 그쵸. 폭행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멱살을 잠깐 살짝 잡고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찰 신고도 어차피 그 친구가 했으니까 담배를 피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병신 이러더라고요. 아, 모욕죄네. 그거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6명의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는 학생이었어요. 어떻게 알아? 주로 학원에서 좀 일을 오래 했는데 제 지도하에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병신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한 증언은 받았거든요. 그럼 모욕죄 되겠네. 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제가 그거에 도발을 또 못 참고 멱살을 잡고 밀었어요. 왜 못 참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요것만 하지 제가- 요것만 했으면 기소유예인데 그냥. 어쨌든 경찰분들 와가지고 일단락 됐는데 오늘 경찰서에 갔다 왔어요. 학부모를 만났는데 어머님은 이 아이가 그 이후에 뭐 아프다 계속 뭐 잠을 못 자고 원래 뇌경색을 앓던 아이였는데 뇌경색을 뭐 앓던 그때- 아이인데 PC방 가요? 건강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 건강이면 네, 죽다 살아났고 진단서 있고 검사를 받으러 갔고 잠도 못 자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랑 상관없잖아 뇌경색은. 멱살 잡은 행동으로 인해서 악화가 네?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몇 살 때문에? 아, 뇌경색이 악화된 건 아닌데 그 이후로도 학교도 자퇴하고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불안 증세가 나타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상당 인간 관계라고 하는데 예측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어요. 멱살 잡아서 뇌경색 악화되는 건 예측 불가능해요. 뭔가 느낌이 자꾸 상해로 끌고 가려고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해 안 돼. 경찰 조사는 넘어가진 않았고 형사는 원만하게 합의를 봐라라는 식으로 하고 둘이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형사가 개입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그냥 헤어졌어요. 아이랑 더 얘기를 나눠보겠대요. 그 이후에 형사님께 제가 그냥 합의를 원한다. 부모님한테 전달해달라고 얘기까지 된 상태인데 저도 더 피곤하고 싶지 않아서 합의금을 원한다면 줄 의향이 있는데 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 선이 괜찮을까요? 전가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폭행 전가 없죠? 네네. 어차피 기소유예나 50만 원 정도 내외 벌금형 선고되거든요. 그거 내외로 주거나 네. 아니면 병신이라는 모욕 피해자니까 교환하듯이 네. 서로 고소 취하는 걸로 하면 제일 좋고 그쪽이 좀 더 피해를 많이 봤다 주장하면 30에서 50 정도를 주면 무난하게 네네. 서로 갈 길 가는 장면이 될 것 같아요. 멱살 잡고 밀쳤다고 해서 상해는 안 됩니다. 상해를 폭행과 구별하는 기준은 자연 치유 가능성 뭐 이런 걸로 보거든요. 대표적인 판례가 멍 같은 거거든요. 멍은 가만히 있으면 네. 낫잖아요. 그 정도면 상해로 잘 안 됩니다. 적어도 상해가 되려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거 있죠. 외상, 찰과상, 피부가 날아간다거나 골절, 보통 얼굴 많이 때리니까 얼굴에 네. 찰과상이 있어서 3주 이상 정도 나온다거나 2주라도 표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된다거나 이런 정도에 가야지 상해로 넘어가는 거지. 지금 정도로는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동 학대나 이런 걸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될 수 있습니다. 몇 살이에요? 18일 겁니다. 고2라고 18. 그랬거든요. 제가 사실 지금 전문직 수험생이거든요. 전문직 수험- 금고형의 이상의 집행유예면은 그렇죠. 이게 응시자격 안 되죠 그거. 네, 그러니까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선고유예 받아도 유예 기간 때문에 안 되는 거. 근데 네.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건이고. 만약에 고소가 진행돼도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가요? 벌금형 나올 수도 있어요. 수 있죠. 기소유예가 제일 네, 근데 높고 그거는 응시하는 데 상관없어. 크게 뭐 신경 쓸 거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전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이 친구가 저 스토킹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사귀고 있었을 때 이 친구한테 싸대기 2방을 맞아가지고 왜요? 말다툼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맞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각막이 어? 철가상 각막이 철가상? 아, 진단서를 스토킹 조사 받을 때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요번에 또 따로 저를 절도 이걸로 또 신고를 절도 해가지고 스토킹인데 또 절도도? 우리도 폭행 신고해야지 그러면. 각막 철가상이면 네. 상해로 해야지. 태국에서 맞았거든요. 태국 호텔에서 한쪽 진짜 풀스윙을 한 대 맞고 또 반대쪽 또 풀스윙을 한 대 맞고 만약에 네. CCTV가 없으면 이 친구가 안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입증이 어려울 수 있겠지. 본 사람도 근데- 없고 객관적 증거도 없잖아. 이 친구랑 태국에서 돌아오기 전날 맞았거든요. 한국 오자마자 안과를 바로 가서 진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서로 카톡하면서 폭행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서로? 대화는 했었는데 카톡. 카톡은 없습니다. 헤어진 지 얼마 됐어요? 2주 됐는데 이 친구가 저 근데 스토킹 신고를 해서 연락도 못 하겠네. 예, 긴거 이런 응급처치 거는 인간이라 가지고 일단은 해보는데 폭행 신고는 인정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거가 너무 없어가지고 실제로 다른데 맞고 와서 신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의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의사가 왜 각막이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길래 물건한테 찔려서 이렇게 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한테 맞아가지고 말하기 쪽팔려가지고 또 증거가 하나 날아갔잖아. 본인 자백이 들어간 카톡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적어도 진단서에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서 폭행당한 날로부터 근접한 시기에 진술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잘못 진술하니까 그것도 증거가 안 될 거고. 폭행 신고를
스토킹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경찰을 가서 내가 때렸다 진술할 수도 있는 거니까 고소해볼 만한 거지. 얼마나 사귀었어요? 200일 정도 만났습니다. 스토킹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싸우다가 계속 좀 연락한 거 이거 들어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경찰이 왔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찾아갔어요?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고 맨날 그 친구랑 저랑 만났다 헤어졌다를 그치 한 보통 5번 연인들은 반복을 그런 게 많아요. 만났다 해야지. 예,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갔는데 이번에는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스토킹 피해 범죄 사실이 뭔데요? 통화도 그냥- 포함, 찾아간 것도 포함 다 포함인가? 예, 그거 다 포함입니다. 밤 11시였는데 이 친구한테 내려오라고 하고 저 친구는 내려오기 싫다고 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제가 얘들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 친구는 저랑 끊고 난 뒤에 통화 신나게 친구들끼리 웃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또 꽂혀가지고 배를 눌렀어요. 근데 막 집에를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를 안 갔어요. 집에 가야지 그때는. 예, 갔어야 되는데 스토킹이랑 주거 침입도 되는 거 알죠? 안 그래도 그거 2개 다 걸렸어요. 다 그렇지. 예, 예. 이 친구가 하여튼 그날 경찰을 불러가지고 제가 집에 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이 친구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친구 이래 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얘가 저 만나면서 바람도 몇 번 피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한테 불만들을 문자로 여러락 보냈어요. 임마가 그걸 또 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경찰서에 가서 또 연락을 또 했어. 그 경고장 나온데도 네. 문자 보냈어? 예. 급발진하셨네. 긴급 응급 조치가 한 달 됐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조사를 다 받고 야 얘랑 엮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있었는데 3주 지났나? 갑자기 경찰서에 또 전화 오길래 받았는데 이번에는 뭐 또 절도로 신고를 절도 걸었다는 뭘?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데 오늘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지 팔찌랑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에 같이 있을 때 잃어버렸다는 건가? 예, 그죠. 가들집에 제가 자주 갔으니까 얘가 그때 당시 제가 두고 갔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지금 3주가 지났는데. 절도는 인정 안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다만 스토킹은 연락하지 말라, 오지 네네. 말라라고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좀 처벌받겠네. 벌금 예. 300 정도 생각합니다. 벌금 300이나 나와요? 조치님은 네. 보통 1, 200 나와요. 합의 안 하면. 합의하면 기소유예 나올 것 같고. 이 친구가 저를 절도를 걸었잖아요. 변호사님이 말 맞잖아. 무혐의 나오면 제가 따로 무고죄 할 수 있는 거예요? 허위의 사실을 적셔야 되는데 본인은 안 했잖아. 팔찌 안 가져갔죠. 예, 안 가져갔죠. 팔찌 안 가져갔는데 본인이 팔찌를 전 남자친구 지위에서 가져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안 했지만. 그럼 그 네네. 사람은 억울한 피해자죠. 실제로 가져갔음에도 절제 고소했는데 불송치 났잖아. 억울한 네네. 피해자죠. 맞죠? 근데 그 사람과 가져갔던 사항과 본인의 네. 사항을 경찰이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불송치를 내린 거지. 가져갔던 사항이면 증거가 있었으면 사실 기소돼야 되잖아. 처벌받아야 되잖아. 예, 근데 예. 증거가 없어서 불송치까지 냈는데 무고까지 처벌한다?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 피해자가. 그래서 예. 허위의 사실 신고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가 네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팔찌를 예를 들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도난당했다고 네. 하는 그 대상 물건 팔찌를 금은방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네. 명백한 허위의 사실 신고죠. 그에 해당하는 증거도 네. 있잖아요. 판매 예. 내역이라는. 그 예. 정도 되면 무고죄로 신고가 됩니다. 객관적 아.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 친구한테 뭘 할 수 있는 게 일단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폭행 고소하고 상대방이 인정하고 자백하고 이러면 인정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신고는 할 수 있는 건데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 말이죠. 음. 오늘 경찰이 절도죄도 저한테 물어본 게 신고가 된 이유가 걔네들 집에 제가 몇 번 갔으니까 CCTV 영상 보고 저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그거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그렇으니까. 그렇죠. 잊고 다른 사람 만납시다.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헤어져야지. 연인 간에 헤어지다가 많은 불법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저야 그걸로 먹고 사니까 화이팅이란 건 제가 먹고 살려고 한 번 더 하라는 그 화이팅 아닙니다. 참 변호사라는 게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직원들 월급 뭘로 주지? 뜯어 말리는 시누이 같은 느낌이죠. 광화문에 행사를 구경을 하다가 무슨 행사요? KFA 오늘 대한축구협회 명단 발표가 있어가지고 아. 4시에 광화문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고 카메라들이 뒤쪽에 설치가 엄청 많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홍명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직. 선수들은 응원합니다. 홍명보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명부 형님 좀 아쉽긴 한데 요번에 네. 이제 26인 최종 명단에서 추가 좀 됐으면 하는 인물 누구 있어요? 전북현대 이승우 선수라고 후반 조커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지만 이번에 발탁되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이번 명단은 비교적 만족합니다. 이승우 선수 왜 제외됐나요? 홍명보 감독님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승우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팀에서 맞추려면은 이승우 선수를 중심으로 전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힘들기 때문에 제외된 게 아닐까. 오늘 백승호 선수, 엄지성 선수, 배준호 선수가 실제로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같이 보다가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딱 코너를 도는 순간 제 발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봤는데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 삼각대 다리를 제가 쳐가지고 그 위에 있던 카메라가 떨어진 거죠. 제가 실수로 친 거니까 너무 죄송해가지고 주워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못 보고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본인의 업이니까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기자였어요? 그냥 일반 사람인데 불법 설치된 카메라라고 그러니까 불법 하더라고요. 설치라는 게 네. 카메라에 대한 설치 허가는 없잖아. 허가 신고. 그러면 네. 불법 설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언쟁을 하다가 안전 관리자분이 오셨어요. 관리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카메라를 다 치우라고도 말씀드렸고 허가되지 않은 건데 카메라가 전문적인 장비를 통해서 설치돼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좀 전문적인 장비를 통해 설치가 돼 있었어요. DSLR 이런 카메라? 네네. 카메라를 잘 모르긴 하는데 안전 관리자 분이 저한테 불법 설치된 카메라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행사장에서 허락하지 않았나 보네. 그런 의미에서 불법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행사장 카메라는 그 행사장 안쪽에 따로 카메라들이 비치가 돼 있었고 행사장 바깥쪽에 설치된 카메라들이었어요. 그분은 저한테 배상을 해줘라.
새끼가 눈 똑바로 안 뜨고 다니냐.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죄송했는데 불법 설치됐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아니 그리고 펜스를 다 쳐놨어요. 공간에다가 펜스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펜스 바깥으로 딱 걸리기 좋게 발부분만 딱 빼놔져 있었어요. 그 카메라가. 저가 아니었어도 누군가 무조건 걸렸을 것 같은 구조라 가지고 여자친구랑 같이 가서 여자친구가 뒤에서 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서로 너무 말이 안 통하니까 경찰을 부르자 해가지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관들이 오셔서 말하기를 형사상의 뭔가는 아니라 경찰관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과실재물손괴죄는 불가버리거든요. 과실재물손괴죄가 없어요.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 사안이고 손해의 공평부담이라고 할게요. 손해의 공평부담이란 거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공평하게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불법 설치되었고 안전관리자도 불법 설치임을 확인했고 사람이 네. 걸리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면 카메라 소유자에게 조금 더 손해를 부담시키는 게 공평하겠죠. 네. 질문자님도 뒤로 돌아설 때 발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돌아서기 전에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공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상황이 어떤지 다 모르겠어요. CCTV가 있으면 네네. 보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네. 서는 공간으로 갈 때 미리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거를 봤을 수도 있고 그죠. 주변을 살피면서 돌아왔어야 될 수도 있고 사연자님의 과실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면 정확하게 수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다 못 봤기 때문에 8대2 정도 볼게요. 기본적으로 5대5 기준으로 보면 소유자가 더 많이 내야 된다고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수리비에 대한 차를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기값에 대한 차를 아니 손해배상을 해야 수리비죠. 되는 건가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불가능하면 교환 가치 상당히 돼요. 문자를 계속 보내시는데 피해 물품을 작성해 주셨고 그 기간 동안 카메라를 사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로 일하는 사람이라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될 예정이고 바디와 렌즈의 경우 전손 처리될 것 같은 상태이거든요. 전선 처리할 정도로 카메라 부서졌어요? 피해액이 얼마래요? 800에서 1000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오. 하시는데 제가 대학생이라 돈이 부족합니다. 사실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는데 돈 들어갈 안 그래도 많은데 그 사람이 주장한 걸 다 배상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개인 택시 기사예요. 개인 택시 서 있는데 뒤쪽에 100대 0으로 누가 꽝 박았어요. 그 차를 입고시켜서 고칠 동안 개인 택시를 못 하잖아요. 그럼 손해겠죠. 그런데 친구한테 개인 택시 빌려서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뭐가 손해예요? 네. 개인 택시 빌리는 비용만큼만 손해겠죠. 이런 걸 다 따져본다고요. 그 사람이 실제로 카메라로 일하는 사람인지 카메라로 일했을 때 대체로 그걸 빌리는 비용 얼마인지 렌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보험에서. 그 사람이 그 카메라만 사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보상해야 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때렸어요. 저를. 성대가 나갔어요. 성대 나가서 회사 매출액 다 보전해 줘야 될까요? 고치는 동안? 아니죠. 대체 가능성이나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돼요. 렌트 비용 배상해 주면 되겠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손해액을 다 측정해서 달라고 하세요. 그 손해액에 대해서 퍼센트를 서로 매겨서 합의를 보는 거죠. 아마 상대방은 그 금액 다 사연자님 내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민사소송까지 가는 게 저한테는 좋은 건가요? 그 전에 끝내는 게 낫죠. 본인 입장에서는.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음부터는 본인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갈 때는 주변을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